이쪽 지역이 12, 16 대책 이후에 가격이 정말 폭등하고 있습니다. 핏값만 4, 5억 붙는 아파트도 많고 금액이 맞게끔 빌라가 됐던 아파트가 됐건 뭐 심지어 뭐 투룸쓰리 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건 뭐라도 구입을 해놔야지 계속 무주택으로 계시다가는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 기사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런 기사입니다. 수용성 외지인 몰리는데 국토부에서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수용성 요즘 뭔지 아시죠? 수원과 용인과 성남을 얘기합니다. 이쪽 지역이 12, 16 대책 이후에 가격이 정말 폭등하고 있습니다. 핏값만 4억 5억 붙는 아파트들도 많고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예, 뭐 거의 서울이죠. 예.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풍선 효과가 아니라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규제도 검토하고 있지 않대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그 구입한 것을 봤더니 월등히 많이 늘었죠. 예? 작년 12월에 재작년 12월에 비해서 작년 12월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한 5배, 그죠? 한 2배 반, 뭐 한 거의 뭐 3배 가까이. 이렇게 늘어나는 와중인데도 불구하고 풍선 효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나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샀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러나 그간 오르지 않은 게 반영된 것 같다. 너무 쌌다 이겁니다. 예, 그죠? 정부의 지금 해석은 수용성 그간 오르지 않은 게 반영돼. 남들 올랐는데 너 안 올랐으니까 너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의미나 다름없죠. 그래서 면밀히 주시하고 있지만 추가 대책 계획은 없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정부의 판단은 일시적 현상이랍니다. 일시적 현상. 언론에서 거론하는 것처럼 경기 남부권에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지 않는다. 그러면 그동안 서울에 비해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예요. 그럼 서울 올랐으면은 순서대로 이게 올란다는 거죠? 이거 맞는데 정부가 인정을 한 꼴이에요. 그럼 서울에 가격이 올라갔고, 그 다음 올라가고, 그 다음 올라가고, 이거를 당연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풍선 효과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풍선 효과인지 모르겠는데, 자, 2011년 1월 대비 지난달 서울주택 매매 가격은 11.8% 상승했고 같은 기간 수원은 6점, 용인은 6.8, 성남이 15.92, 전국 국제 상승률은 6.49. 이게 적게 오른 것들은 아니죠. 서울에 비해서는 덜 올랐지만. 근데 전국 대비해서는 서울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전국 대비해서. 근데 이게 정상 가격이라 보고 이게 따라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꼴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달 사이에 5%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아, 수원 같은 경우가 한 달 사이에. 그러면 연간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60% 오르는 거죠. 무지무지한 상승률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가보게 되면 물건 하나도 없이 싹싹 틀이됐고 안 팔리던 아파트들까지 지금 거리가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건이 없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지정할 생각이 현재로선 없다고 봅니다. 없대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있는데 지금 이건 지역별 풍선효과 현상이고 또 하나는 9억 이하 상승세가 꺾일 것. 무슨 얘기냐면 9억 이하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대한 가격적인 풍선효과도 정부가 만든 거죠. 정부가 9억, 15억 규제를 하고 지역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냐 아니냐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규제를 피해서 계속 가는 거잖아요. 9억 미만, 비조정 대상 지역.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뭐 지금 국토부에서는 전혀 지금 어떤 괜찮다라고 풍선 효과 아니다. 추가 규제 할 생각 없다. 상승세는 결국 꺾일 것이다. 이러고 있는 거죠. 손 놓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자, 추가 규제를 어쨌든 여기서도 아까 지역적으로 추가 규제 안 하고 9억 이하도 추가 규제 안 한다는 겁니다. 9억 이하 아파트 키 맞추기 똑같죠, 현상이. 과거에도 부동산 대책 발표 강남권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 일시적으로 강북이 오르고 경기 남부까지 올랐다. 그죠? 시차를 두고 저가 아파트로 하락한 쪽으로 보셨는데 이거 참 웃기는 전망인 게 부동산이라는 것은 하방 경직성이라고 들어보셨죠? 잘 안 내려갑니다. 일단은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은 거의 잘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는 게 올라간 상태잖아요. 올라간 상태에서 상승세가 당연히 꺾이겠지. 세상에 이렇게 올라간 게 어딨습니까? 가다가 꺾이긴 꺾이죠. 상승세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멈추는 거예요. 그럼 이 금액이 아니라 지금 이 금액으로 형성된 거죠. 이 오른 거는 뭐 어떡합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상승세가 당연히 꺾이는 거지. 상승세 뭐 한없이 올라가는 건 아니니까. 그냥 한마디로 나 관심 없어요. 나 관심 없어. 예, 올라가는 게 당연한 거고 뭐 언젠간 꺾이겠지 뭐 그냥 냅둬 뭐 이런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추가 구제 검토 없고 그 다음에 9억 이하의 아파트에 대한 추가 대책 검토 없고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열심히 사셔도 되겠죠. 지금 난리 났습니다. 9억 미만 실자 매물들 같은 것들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대신에 주춤하는 것들은 15억 언저리에 있었던 것들, 14억대에서 조만간 15억 돌파할 만한 것들, 예를 들면 성동구라든가 뭐 동작구라든가 마포구 쪽에 주로 그런 아파트들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딱 걸려가지고 잘 안 올라가는 현상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건 이제 재건축 같은 것도 지금 약간 주춤하는데, 재건축 매매 실종 겨울잠, 음마나 잠실주공 같은 건 2달간 달랑 한 건. 엄청나죠? 이게 4,400세대고 잠실주공이 몇 세대입니까? 3,000세대입니까? 많으니까 이 많은 세대 물량 중에 한 건이면 정말 찾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상태죠. 그래서 9.14보다 상황이 더 나빠지고 뭐 신종 코로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거래량이 그렇다. 근데 음마나 잠실주공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 뭐 12, 16 대책의 여파도 크겠지만 제초안 같은 게 지금 문제가 커요. 제초안 때문에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참 답답하죠. 추진하자니 초과이득 환수에 걸리고 추진을 안 하고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답답하고 뭐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음마 잠실 주공 말고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 있죠. 초기 단계들. 지금 이렇게 상당 부분 진척돼서 조합 설립 받고 뭐 사업시 인가를 받으려고 하고 건축지 받고 이런 애들은 좀만 지나게 되면은 이제 관리처분 받고 철거 착공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초안이 걸려버리죠. 그러니까 빨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초기에 있는 것들은 요즘에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정비구역이 10년, 12년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초기에 있는 거 열심히 진행하더라도 10년 정도 지나고 나게 되면 뭐 제초안이 뭐 없어지든지 유예가 되든지 완화가 되든지 뭐가 되겠지 이러고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초기 단계에 있는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것들이 더 재건축 같은 것, 제초안이니까 재건축 같은 초기 단계 재건축이 훨씬 더 인기를 끄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시장의 왜곡이죠. 정책에 의한. 그래서 실제로 뭐 미미삼 같은 것들, 노원구의 미미삼 같은 것들이라든가 놀개동, 그 다음에 마포 성산시형 같은 것들이라든가 소형이면서 돈 많이 크게 안 들어가게 되면서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재건축이라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이 제초안이라든가 이런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탓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 때문에, 더군다나 굉장히 그 어떤 이슈몰이를 할 수 있는 간지들이다 보니까 인허가를 잘 안 내주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뭐 이렇게 주춤한 거지 내재 가치가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재건축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재건축의 초기 단계에 있는 것들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재건축 자체의 매매 실종된 것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제초안, 이번 대책보다 초과이득 환수 제도에 대한 내용 덕분에 이런 현상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음마잠실주공 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내재 가치가 사라진 건 아니고 억지로 정책에 의해서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간 빵 터지게 되겠죠. 다만 좀 인내심을 발휘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좀 풀리려면. 뭐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여유가 있는 분들은 구입하셔도 되겠죠. 당연히. 뭐 하여튼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너무 오른 집값 차라리 세를 살자. 서울 월세 13개월제 세율.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집값이 너무 올랐어요. 차라리 세를 살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를 사는 거죠. 집을 못 사니까. 그래서 월세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 70만 원대를 뭐 진입했다 뭐 이러고 있는데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게 이제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이 집을 그게 뭐 내 금액에 맞게끔, 응? 금액에 맞게끔 빌라가 됐던 아파트가 됐건 뭐 심지어 뭐 투룸쓰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 됐건 뭐라도 구입을 해놔야지 계속 무주택으로 계시다가는 정말 렌트포로 살게 되십니다. 그래서 월세 내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전세도 뭐 점점 없어지네 그런 얘기 있죠. 물론 한참 뒤 수십 년 뒤 얘기이긴 하겠습니다만 전세 제도가 우리나라만 독특한 제도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전세를 이용한 차익이 나중에 점점 어렵다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면 월세로 전환되겠죠. 그럼 집이 없는 분들은 계속 월세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 뭐 투기 목적 이런 걸 떠나서 내 집 하나 정도는 마련을 해야죠. 근데 그조차 못 사게 하는 그 하락론을 주장하시는 분은 그조차 못 사게 하잖아요. 내 집 하나도 못 사게 하잖아요.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사라고. 그게 몇 년 전부터 그랬습니까? 그 사이에 오른 게 얼만데. 아마 서울 전체적으로는 아마 수십조가 올랐을 겁니다. 그 어떡합니까? 그 집을 두 채, 세 채 사기 싫으면 안 사도 돼요. 단 한 채는 사야지. 오르건 떨어지건 간에. 근데 그조차도 안 하는 무주택자분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45%라는 게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왜 집을, 아니, 돈이 없어 못 사는 건 이해를 해. 있는데 안 사시는 분들. 그런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이건 뭐죠? 늘어난 세금 세입가의 전가. 이건 지금 다 세입자들이 좀, 뭐, 진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없는 사람한테 계속 이게 불이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제 반전세 유형이 뻔하가지고 내용이 이제 전세를 하다가 뭐 반전세로 월세를 좀 더 받는 거죠. 그럼 요거를 갖다가 뭐 자기 세금 내고 뭐하고 뭐하고 한다 그런 얘기 겁니다. 전 이거는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뭐 월세가 계속 올라가네 반전세가 증가하고 있네 이거 뭐 어떡합니까 세입자 집이 없는데 집이 없으면 그런 걸 무조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뭐야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정말 작은 소형 주택이든 뭐 약간 외곽이든 간에 금액에 맞춰서 집을 일단 사놔야죠. 그걸 안 하고 계속 뭐 언제까지 버팁니까? 나가라면 나가고, 그죠? 집에 못 하나 제대로 못 받고, 눈치 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나 투기를 떠나서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무조건 해두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